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12월을 10여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을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앞날의 시간들을 내다보니 앞날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 반, 설렘 반이라는 감정이 교차합니다. 아마 오늘 이 야간 글방이 2024년도의 마지막 야간 글방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만 2025년도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담아서 오늘의 야간 글방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말을 뒤집으면 인생이 바뀐다. 좋은 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이를 그르쳐 실성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금지당할 날이 오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 있지요. 체육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육체를 잃을 수 있으며 관습을 타파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에 얽매여 살게 됩니다. 작가로서의 기질을 보여주지 않으면 가작도 탄생시킬 수 없으며 일생을 목숨 걸고 살지 않으면 생일조차 변변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살지 않는 건 상세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상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상사가 되어서도 무시당합니다. 사고하지 않으면 고사당하고 세상의 소음과 단절하지 않으면 인생이 절단날 수 있으며 성품을 곱게 가꾸지 않으면 품성마저 망가집니다. 성숙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숙성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으며 변주하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주변에서 영원히 서성거릴 수 있습니다.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며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지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성실, 실성, 지금, 금지, 실상, 상실. 뭐지? 이랬다가 또 제목을 들어보니 맞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단어 조금만 뒤집어 보면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고요. 긍정적인 단어를 뒤집으면 부정의 단어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글자 하나 뒤집느냐 뒤집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점차 뒤로 후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힘들다라는 말 거꾸로 읽으니 다들 힘내가 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지금 힘을 내야 할 때라고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 죽네, 사네, 살겠네, 못 살겠네 라는 말보다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연에 관한 이야기, 법정 스님의 글입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본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보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이라는 힘을 다해서, 그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였고, 상대방은 정작 나에게 10이라는 상처밖에 주지 않았는데 막상 그 상처에 대한 데미지 값은 1000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다 부질없다고 하면서 홀로 고독을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관계에 진심을 다해 주려다 보니까 어쩌면 진짜 인연과 그냥 스쳐가는 인연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해픈, 그리고 어설픈 인연만 맺게 되어서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그 진심은 진정한 인연,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하시고요.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진실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어설픈 관계만 될 것 같다 싶으면 진심 쏟지 말고 가벼운 정도로만 그 관계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하루, 나태주 시인의 글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밝은 해를 다시 보게 하시고 새끼 밥을 먹게 하시고 성한 다리로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더구나 아무하고도 말다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신세 크게 지지 않고 살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다시 빠르게 지나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하루 충분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충분하게 사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밝은 해 한번 보고 든든하게 밥도 먹고 두 다리로 걸었다는 것, 이것만으로
오늘 하루 굉장히 충분하게 살았다고 자부해도 되겠지요. 큰 일 해야만, 대단한 일하고 좋은 일 해야만 그 하루는 충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루는 내가 특별하게 돋보였던 하루입니다. 평범한 가운데에서 사소한 행복을 찾는 것, 그것만큼 충분한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를 봤다는 것, 밥을 먹었다는 것,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었다는 것, 인간관계 다툼 없이 잘 지냈다는 것, 그리고 저녁에 밥을 다시 먹고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나의 하루 충분한 거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와 같이, 오광수 시인의 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오늘을 함께하는 당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방 안을 가득히 채우는 모닝커피의 향기처럼 당신의 향기는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눈 지그시 감으며 마시는 커피잔엔 신비로운 내 마음과 함께 따스한 입술이 전해오고, 하얀 이 드러내며 조용히 웃고 있을 당신의 모습은 나에게 미소를 갖게 합니다. 커피를 따를 때의 그 소리는 내게 들려주었던 노래가 되었고 지금 입속으로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달콤함만 준 게 아닙니다. 커피의 쓴맛도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모간 가득히 힘껏 삼키면서 기쁠 때는 슬플 때를 기억하게 하고 어려울 때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당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의 향기입니다. 이 글을 듣는데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소개만 해드리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라는 곡인데 그 곡도 약간 오늘 이 시와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 시에서는 커피를 마시면서 달콤함과 커피의 쓴맛도 알게 해준 당신, 그러한 당신을 생각할 때 그 커피를 마시면 기쁠 때는 슬플 때를 기억하게 하고 어려울 때는 소망을 바라보게 해줬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래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라멜 마끼아토처럼 부드러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해주는 그러한 당신의 모습이 생각난다 라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 노래와 이 시를 또 함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다 커피와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커피 종류들 되게 많잖아요.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서 카라멜 마끼아또, 모카 라떼, 이런 커피 종류들이 있는데 인간관계도 그러한 커피 향을 내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커피를 드셨나요? 그리고 그 커피와 같은 사람은 나에게 누구인가요? 친구여 벗이여 아프지 마세나. 벗들아 친구야 우리 아프지 마세. 틈틈이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실컷 하고 별거 없고 재미없어도 같이 열심히 노세. 좀 모자라면 받쳐주고 좀 넘치면 나눠주고
힘들다 하면 서로 어깨에 기대게 해주세. 얘기 끝에 좀 서운해도 돌아서거나 외면치 마세나. 내가 부린 것도 아집이요. 내가 부린 것도 아집이니. 우리 서로 맞다 해도 틀린 것에 너무 노하지 마세. 우리 기약 없는 인생줄에 엮어놓은 인연 소중히 여기며 더 다독이며 사세나 친구여. 너와 나 사이에 끝낼 일이 무엇이며 안 볼 일이 무엇인가. 우리 인연 우정으로 돌돌 말아 같이 천천히 천천히 늙어가세. 투박해도 좋고 소박해도 좋고 맨질해도 좋고 뽀얘도 좋을 소니 이리 맞잡은 손 꼭 잡고 사세 그려. 이래 봐야 한 세상에 저래 봐야 한 세상에 이름 한 줄 남길 양으로 그리 부산 떨어대도 내가 내 친구요 내가 내 친구이니 좋은 인연 좋은 사람으로 한결같은 마음 늘 잊지 말고 사세. 친구여 내 친구여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세. 남 부럽지 않게 못 살아도 후회 없게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사세.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술 한 잔 부딪혀도 좋고 우리 천천히 천천히 늙어가세. 이 세상 오래오래 친구로 그리 그리 아껴가며 사세 그려. 수많은 재산들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또 나와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담소 나눠줬던 친구들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 슬픈 일이 있어도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주변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찢어지고를 반복해서 더 우정이 돈독해지기도 하고요. 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지내왔지만 조용히 눈 감고 지내오면서 서로를 감춰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용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관계들, 그 우정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인연도 친구고 가장 아프지 않은 인연도 친구인 것 같습니다. 무심코 이 글을 읽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또 오랜 시간 나와 우정을 두텁게 쌓아온 그 친구가 있다면 아무렇지 않게 전화 한 통 꺼내서 고맙다 이 한마디로도 부족하다면 시간 잡아라 내가 밥 사줄게 해서 또 다시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